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놀라운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3대 은행인 MUFG와 SMBC, 미즈오가 리플의 스위프트 연동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사용하여서 이 국제 결제를 간소화하는 프로젝트 팍스를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 팍스라는 것은 일본의 주요 은행들이 참여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 프로젝트입니다. 이 리플의 기술과 스위프트의 네트워크를 통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결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빠르고 저렴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의 경우는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서 국제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 스위프트와 연동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은행들이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 팍스의 경우는 일본을 중심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의 리플의 기술 적용을 확대할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다시 회복의 물결이 있는 걸까요?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장중 57,000달러를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9월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기준 약세의 모습을 보였던 때라 이 컨센서스 또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은 상태이지만, 이 그간의 약세를 딛고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이번 주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16% 상승한 57,0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0.82% 상승한 2,340달러대, BNB가 2.38% 상승, 솔라나가 3.48% 상승, XRP가 0.87% 상승한 0.53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6.1%, 이제 이더리움 더미넌스의 경우는 14.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 양호한 소비 경기에 미국의 빅컷, 즉 50bp 이하의 가능성이 낮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대출이 안정적이며 이 소매 판매가 반등한 가운데 올해 연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대로 양호한 소비 경기가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건데요. 이 연준이 9월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25bp 내리며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한 뒤에 11월, 12월 회의에서 각각 25bp씩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번 달 이루어질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빅컷 여부에 쏠린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달 연준이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빅컷을 진행하게 된다면 크립토 마켓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고, 이 경기 침체의 여파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상반된 분석들 또한 질비하고 있어서 시장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크립토 마켓의 약세 모습 속에 그럼에도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카이코에서 하나의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왔는데, 바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량이 2021년 불장 당시보다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 카이코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초 이후 8월 말까지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비트코인 누적 거래량은 2조 8,740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기록된 2조 4,240억 달러보다 약 20% 높은 수치이며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최고치다라고 하는데요. 이 카이코는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즉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 참여가 활발해졌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기사는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여러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의 하락에도 거래량이 지난 불장보다 높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신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 이 펀더멘탈 자체가 차원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여전히 비트코인은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오늘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움직임 또한 연료를 채워주고 있는데요. 8거래일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 현물 ETF로 2,86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된 것인데 이 시장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의 경우는 하이블록 캐피털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지난 주말 비트코인 마켓 뎁스가 고갈된 상태를 나타냈다라며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 바닥을 암시한다라고 분석하게 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현재 가격이 매력적임을 데이터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통상 해시레이트가 상승하게 되면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며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면 채굴 비용이 상승, 이는 곧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것이죠. 이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이죠. 마이클 세일러에게서 비트코인의 가격 관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수익성이 S&P 500보다 높을 것이며 최대 174억 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300만 달러 돌파 전망, S&P 500보다 수익률 좋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의 수익성이 S&P 500보다 좋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9일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향후 20년 동안 1,300만 달러, 한화 약 174억 원에 도달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의 장기 연간 수익률은 S&P 500보다 8%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을 하게 됐는데요. 이 세일러 회장은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연평균 44%의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자산이 성숙해지면서 연간 약 5%씩 꾸준히 하락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게 됐는데 세일러 회장의 예측대로라면 비트코인은 오는 2045년까지 29.56%의 엄청난 연평균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난 7월 이 세일러 회장의 경우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도 비슷한 가격 전망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거래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만큼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부의 0.1%에 불과하다.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21년 뒤인 2045년 비트코인은 1,3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전 세계 부의 7%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74억 원이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높은 가격대고 정말 올까 하는 가격대인 것이 사실이지만 수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1억 원에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정신병자 취급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현재는 7천만 원대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 1억 원을 넘었을 때도 있긴 했죠. 절대로 현실 불가능한 소리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현재 다가오는 9월 FOMC의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5.5%인 미국 기준 금리가 9월 FOMC에서 이제 5.25%로 25bp 수준의 조정을 보일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예측입니다. 이제 물론 일부에서 연준이 50bp 인하를 단행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만큼 경기 침체가 일단 시작되면 수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전통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는데 주식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긴 하죠. 마음 같아선 연준이 금리를 크게 내려주길 바라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물가와 자산 가격, 실업률 등의 지표들이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준은 최대한 길게 지금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얼만큼 내릴지는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런 걸 맞추려 할 필요도 없고 맞출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맞춰도 자산으로 돈을 벌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비트코인이 과연 경기 침체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오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상당 기간 어려울 겁니다. 당장 원유 가격이 70달러 밑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만큼 원유의 수요는 줄고 공급은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렇다면 같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 역시 유동성이 상당히 빡빡해질 거라는 정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가격 하락은 어쩌면 경제 상황만 놓고 볼 때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는데요. 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4년 주기 사이클로 볼 때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1에서 1.5년 사이에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 것은 훨씬 전이기도 하죠. 여기에 이제 11월 대선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시장에서 경기가 좋아지게 만들려 혈안일 겁니다. 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도 미 정부가 돈을 계속 풀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도 이런 엇박자 행보를 보일 겁니다. 거기에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투자자들 앞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 아니라 이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 화폐라는 내러티브, 아니면 전혀 새로운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 요구에 맞춰 변할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지난 몇 년간 그랬던 것처럼 항상 증시와 같이 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때론 경쟁 관계처럼 가격이 디커플링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경기 침체에 들어선 올해와 내년에 무조건적으로 비트코인이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을 하는 것은 전체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옷을 입고 불장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다음 주 벌써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추석이 다가오면서 선물 준비 고민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매번 명절 선물할 때마다 비용 부담이 크다는 걸 느낍니다. 이번에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정다운삼과 협업을 해서 이 산양산삼을 최대 56%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 최저가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양산삼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고급 제품인데 이 평소에는 가격 때문에 선물하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제품은 이제 목요일 오후 2시 전까지만 구매하시면 추석 전에는 무조건 받아보실 수 있으니 명절 준비에 늦지 않게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추석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니만큼 이번 기회에 가족이나 사랑하는 분들에게 건강과 함께 따뜻한 마음 전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구매 관련 링크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부담 없이 구매하셔서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놀라운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3대 은행인 MUFG, SMBC, 미즈오가 리플의 스위프트 연동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사용해서 국제 결제를 간소화하는 프로젝트 팍스를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 팍스라는 것은 일본의 주요 은행들이 참여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 프로젝트입니다. 리플의 기술과 스위프트의 네트워크를 통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결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빠르고 저렴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의 경우는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국제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스위프트와 연동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은행들이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 팍스의 경우는 일본을 중심으로 출발을 했지만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리플의 기술 적용을 확대할 중요한 지정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XRP 기술적 분석 측면 역대급의 시그널 또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상당히 좁아짐에 따라 조만간 큰 가격의 변동폭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 리플 XRP 볼린저 밴드 역대급 폭 좁다, 조만간 큰 가격 변동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문가 매트 휴즈에 따르면 XRP의 월간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크게 좁혀졌다라고 합니다. 이 워처 그루의 경우는 이는 저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급격한 가격 움직임이 뒤따른다라고 설명하게 되는데, 이 휴즈는 이러한 시장 상황이 XRP의 가격의 급상승을 예고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과거 2017년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을 때 XRP는 그 이후 75,000% 이상 급등한 바 있는데요. 이제 비록 최근 몇 주간 규제와 시장 압력으로 인해 가격이 주춤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자산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외의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리플 XRP 관련한 이제 이야기들, 분석들, 특히 가격 관련하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XRP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의 경우는 일단 됐고 1달러부터 이제 도달하자, 1달러부터 뚫고 이런 얘기를 하자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간 보여준 XRP의 가격 추이가 당연한 그러한 반응들, 기회 비용에 대한 아쉬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한 언급을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SEC와의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인해 강력한 매도 압력 중 하나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 사이클이 찾아온다라면 XRP의 그간 눌렸던 가격 압력 대비 폭발적인 퍼포먼스 또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전과는 펀더멘털 자체가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제 이번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애플장에서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타믹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그래도 한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3포인트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어, 이 공포 단계는 이어지고 있네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레이첼 보츠먼의 신뢰 이동에는 이 화폐를 설명하는 매우 인상적인 실화가 소개됩니다. 이 91년 미국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에 의하면 돌화폐 섬 얍에서는 실제 돌이 화폐로 이용됐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집 앞에 세워둘 정도로 거대한 돌화폐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돌화폐가 직접 이동하는 일은 드물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화폐의 실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돌화폐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합의를 더 중요시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윌리엄 퍼니스에 의하면 팔라우 제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돌화폐가 바다에 가라앉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화폐의 가치를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덕분에 누가 봐도 그 말에서 부자인 집인데 심지어 그 집안 사람들도 재산을 직접 보거나 만진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친구 파토막이 해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는 사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화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화폐라는 것은 이 조개 껍데기나 종이 조각 또는 금속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폐는 국가가 정한 약속일 뿐 더 어떤 것이 돈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금본위제가 폐지되기 전 미국에서는 1달러를 주면 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러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급속도로 사람들이 달러를 주고 금을 가져갔고 이 때문에 금본위제가 이제 폐지가 되었죠. 이 신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화폐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죠. 다만 신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 화폐 시스템을 규정하고 그걸 국민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종종 깨지는 국가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등 여러분들의 머리에도 떠오르는 몇몇 국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나 만들 수 있는 신뢰를 이 탈중앙화 기술을 통해 비트코인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신뢰받는 이유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신뢰 때문입니다. 이 알트코인 재단들은 탈중앙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설립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유일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